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아침 7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은 이유는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사전투표를 하고 오신 분이 이거 이상하다, 사전투표 좀 이상하다, 부정선거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제보를 여러분이 해주셔서 그 제보 전화를 받느라고 제가 조금 방송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한동훈이 사전투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한동훈이 사전투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왜 방송이 늦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이 이거 부정선거 같아, 이상해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전화가 있어서 그 전화를 받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이 제게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는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사용합니다. 하도 QR코드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코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바코드에 일렬 번호가 없이 막대 모양만 표시했다. 막대 모양 하단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없다. 근데 촬영을 못하게 한다. 발급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발급 일렬 번호가 없다라고 하는 제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코드를 한번 살펴봤어요. 바코드를 이게 이 책,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책,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책의 뒤에 가격이 있고 바코드가 있고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있는데 아마 이 숫자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식탁에서 물휴지를 갖고 왔습니다. 물휴지에 봤더니 물휴지에도 바코드가 있어요. 물휴지에 있는 바코드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물휴지에도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에 밑에 숫자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바코드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전투표장을 다녀오신 이분은 김영자 씨이고 부정선거 감시에 매우 아주 열렬한 이 부정선거 감시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영자 씨하고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아마 통화가 될 겁니다. 신호가 가는데 제가 좀 대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근데 잠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중에 다시 한번 김영자 씨하고 연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통화가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사전투표를 하셨나요? 사전투표는 안 했고요. 제가 참관인으로 나왔어요.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오셨구나. 참관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면 강서구 하곡 3동 강서구 하고 제가요. 강서구 하곡 3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을 하셨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바코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제가 여기 지금 그 투표용지를 찍어서 알리려고 하는데 촬영을 못하게 해요. 결사적으로 이 CCTV는 전부 다 가려 있어요. CCTV를 또 가려놨어요? 다 가려 있어요. 다 돌려놨어요. 찍지 못하게. 투표장에 있는 CCTV를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인원수를 사기를 치려면 이게 CCTV 촬영이 되면은 인원수를 사기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CCTV를 다 돌려놨어요. 투표장에 있는 CCTV를 돌려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구청에도 CCTV가 다 있고
있고 경찰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요즘에 다 있어요. 빌딩에도 있고. 네. 근데 유독 투표소만 이 CCTV를 다 돌려놓고 가려놓고 이렇게 네. 하고 투표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기표소는 칸막이가 딱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밀투표 위반 무슨 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CCTV 있다고 그래서. 아.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를 전부 다 돌려놓고 네. 인원수를 사기를 치는 거예요. 1,000명 했으면 2,000명이었다고 그러고 자, 2,000명에서 5,000명이었다고 그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투표 네. 용지에 바코드에 예. 일렬 번호가 네. 없다. 예. 확인하시죠? 일렬 번호가 없는 거? 번호가 없는 거를? 없어요. 예. 그러면 그 투표 용지는 찍을 수 있잖아요. 투표지는 못 찍지만 투표 용지는 찍을 수 있잖아요. 아, 못 찍게 해요. 못 찍게 한다? 예. 투표 관리관이 찍는데 못 찍게 한다? 예. 이유는 못 찍게- 뭐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못 찍게 하는 이유가 네. 비밀투표 위법이래요. 비밀 투표? 예. 아니, 그 기표를 해야 투표시가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를 아는데, 그 기표 전에 투표 용지는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못 찍게 한다? 예. 법이 그렇대요. 그럼 법에, 법제형을 대라 그러면은 법제형은 안 돼요. 법에는, 그렇대요. 법에는 투표지를 못 찍게 되어 있지, 투표 용지는 찍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아니 투표소에도 네네. 기표소 촬영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기표소 촬영 금지, 그건 맞아요. 예. 그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서는 네, 기표소는, 투표소를 못 찍게 하고 그래서 있어요. 기표소는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기표소고, 기표할 예, 때. 예. 투표소는 그, 사람들이 주민등 내고, 뭐, 이렇게 투표용지 발급받고 하는 게 이게 투표소예요. 예. 예. 아, 근데 그것도 못 찍게 한다? 그리고, 예, 법이 그렇대요. 그럼 법제형을 대라. 그럼 법제형을 못 대면서 예. 무슨 병 하면서 소란죄로 해서 처벌하겠다. 소란죄로 처벌하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 찍게 촬영을 금지시키니까 네. 아니 기표소만 촬영을 금지돼 있다. 왜 네. 못 찍게 하냐. 네. 이렇게 따지면은 소란죄로 처벌하겠다. 네. 퇴장시켜요. 지금 퇴장됐어요, 제가요. 퇴장돼 있어요? 예. 소란죄로? 예. 제가 지금 투표용지를 찍어서 네. 보내드리려고 왜 바코드에 네. 일련 번호가 없냐.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 있어야 돼. 내 투표용지는 내가 자신의 투표용지는 몇 번호로 해서 내가 투표를 했다. 이걸 네.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인식을 못하게 네. QR로 해서 인식을 못하게 해놓고 네. 이번에는 이제 바코드 이 막대기만 해놓고 밑에 발급 번호가 나와야 돼요. 네. 예, 네. 이 번호를 인식을 하게 되면 네. 몇 장이 발급됐는지 알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사기를 못 치죠. 여기 보니까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책에 이 바코드가 있는데, 바코드 네. 밑에 번호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물류지도 보니까, 물류지에도 바코드가 있고, 그 밑에 번호가 있고. 예. 아, 자, 그럼 확인했습니다. 예. 아, 이 번호가 반드시 내 투표 원래는 이제 일련 번호는 이 투표용지 번호하고 선거인 명부 번호하고 일치시켜야 돼요. 예, 자, 이제 하나, 그럼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가신 데가 사전투표소, 장소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서구 하곡 3동 사전투표소예요, 제가. 강서구 화곡 3동 사전투표소에서 예. 투표소에 들어가니까 이 카메라를 모두 돌려놨다. 예. 가려놨다. 그리고 예. 투표 용지를 찍으려고 하니까 못 찍게 하고 소란죄로 퇴장시켰어요. 퇴장시켰다. 그래 나와 계시다. 그런데 예. 투표 용지를 보니까 바코드는 있지만 바코드 밑에 번호가 없다. 예. 번호가 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일련 번호를 내가 인식을 하고 제가 오래전에는 이 80년대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선거하러 가면 제 거 투표용지를 한 장을 딱 찾아서 네. 일련 번호를 딱 찾아서 네. 그 용지만 제가 투표할 수 있었어요. 네. 저만 그렇게 기억하니까 다른 분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고요. 이 조작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내일도 투표 관리관 하시나요? 투표 참관하시나요? 예, 그러면 내일은 이제 구청에 3층에서 제가 또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오전과 오후를 다른 사람으로 해놔요. 오전 했으면 오후 못하게. 이러면 네. 하루 종일 내가 숫자를 세서 이 숫자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하고 대조를 해서 선거한 사람 숫자가 맞는지 네. 틀린지 이걸 알고서는 투표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오전 하는 사람 따로 오후 따로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투표록을 작성할 때 실제 몇 명을 했는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록에 사인을 하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관인들이 촬영도 못하게 하고. 예, 알겠고요. 실제로 이 숫자가 맞는지 네. 1000명을 했으면 1000명이 반드시 이 투표록에 작성이 돼야 돼요. 네. 근데 1000명을 했는데 실제는 1000명을 했는데 2000명이 했다고 투표록에 하고 실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참관인들이 사인을 해요, 투표록에.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네. 요청을 했어요. 네. 경찰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촬영을 해달라. 네. 그래서 이 인원수가 경찰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숫자하고 선관위가 촬영한 숫자하고 맞으면 투표록을 같이 작성을 하고 경찰 입회하에 만약에 틀리면 바로 선관위 직원들을 다 체포해야 된다. 제가 신고를 해서 민원 신청도 했어요. 네. 근데 경찰관 안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또 전화 안 나와 있고 우리도 촬영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선관인이 몇 명이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까만 상태에서 그냥 투표록 작성 사인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사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네. 사람들 완전 범죄 사기 다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또 드릴게요. 네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그, 김영자 씨는 아주 대단한 투사입니다. 투사. 그래서, 자,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 바코드입니다. 예, 바코드에 반드시 숫자가 있어야 되는지, 이 숫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전 투표 용지에 바코드는 있지만 밑에 숫자, 일렬번호가 없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고 투표소에 있는 카메라를 모두 돌려놨다. 몇 명이 촬영했는지,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돌려놨다라고 하는 제보는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 식탁에서 가지고 온 물휴지 뒤에 있는 바코드와 일렬번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여도 야도 모두 50이 초박빙이다 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우세 지역이 110곳이다. 110곳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이 한 90곳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요 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의 일부를, 기사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날 정부 지원은 46, 정부 견제는 47로 동률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2주 전에는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건 44, 정부 견제론이 49였다. 그러니까 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와서는 1% 차이로 줄어들었다. 선거가 임박하자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며 격차가 좁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게 뭐 여론조사가 맞다면, 글쎄요, 국민의힘이 100석은 넘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조선일보의 태도인데요. 100석 밑으로 황폐없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논조가 좀 바뀌었어요. 두고 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를 아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모두 투표해라. 사전투표해라. 우리 후보들도 모두 나가 사전투표해라. 라고 했어요. 이 기사의 중에 주요 부분을 큰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했다. 그는 저쪽 사람들이 3일 투표하는데 우리가 하루만 투표하면 우리가 진다. 사전투표에 신나게 나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신감이고 기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병행하니 저희와 사전투표를 함께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늘입니다. 일제히 투표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사전투표 동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알 거다 아는 사람일 겁니다. 지난 40총선에서 4월 15일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모두 하자. 자신이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자라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동훈이가 바보는 아닐 텐데 지난 선거에서 사전투표 때문에 완전히 폭망했다라고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왜 다시 오늘 사전투표를 이번에도 열심히 나가서 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일본에 거주 중인 그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오늘도 인용합니다. 예. 제가 안 찾아놨나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놓은 것 같은데 그분의 견해를 예, 찾았습니다. 자, 찾았어요,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분석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번은 일본에 거주 중인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한동훈이 국힘이 후보 전원에게 사전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에 참가하겠다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했다. 한동훈이 이 선택으로 거의 모든 퍼즐이 풀리는 것 같다. 선거를 독려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부정선거 아니면 부정선거가 아니든 둘 중 하나다. 집토끼 우파를 전멸시키고 좌파로 꾸미는 국힘당이 큰 소리를 치며 총선 승리를 장담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증명된 것 같다. 그래서 유튜버 하면 되게지까지 민경욱을 총책으로 누명씌워 구속시키면서 민간 부정선거 감시체계를 원전 차단한 것일까? 이미 국힘과 한동훈은 정부와 밀약하여 부정선거의 인위적인 승리 세팅값을 맞춰놓은 주체라는 뜻인가? 그래서 그 자신감이 거기에서 나온 것일까? 자, 투개표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의 주체인지 아니면 문재인 좌파의 내통자인지 그 교활함에 의한 완전한 패배의 대상이 될 것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 결과가 주목돼요. 사전투표로 지난 4.15 총선에서 폭망한 거 알고 있음에도 사전투표 자신 있어 하라.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제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이 어느 쪽 사람인지가 분명히 밝혀질 거다라고 하는 해설입니다. 자,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오건호 대표가 어제 이런 부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전투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건물이 한 4층, 5층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아파트에서 또 사무실에서 보면 내려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사전투표사가 보여요. 클린행동이 영상 채증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010-7616-4553로 전화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소가 내려다 보이는 집 문자 바랍니다. 사전투표소가 보이는 집 사무실, 창고, 공유 오피스, 카페, 호텔, 모텔 등 어떤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지 못하시면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제보를 해주세요. 제보해 주시면 클린선거 행동이 채증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7616-4553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찍는 건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창문 바깥에서, 우리가 집에서 창문 바깥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지난 4.15 총선에 그 인천 연수구 의뢰 그 재검표 때 나온 게 뭐냐면 배추는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 이런 그 현상금을 내거는 일이 있어요. 배추는 투표지 받으신 분 찾습니다. 사례금 1,000만 원입니다. 사전 투표지는 프린터만으로 뽑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비례대표 투표지 모양이 같이 출력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전 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되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투표지를 바꿔도 그냥 투표하신 국민이 계신다면 그 흔들림 없는 불구리 의지를 기념하여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사전투표장에 가서 이런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신고 바랍니다.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검표장에서 아주 이런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본드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왔어요. 혹시 오늘 투표소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그 화살표 투표지, 혹시 화살표 투표지가 발견되면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투표 용지는 찍을 수 있어요. 선거법에 기표소 안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표소란 가려져 있죠, 천으로. 그 기표를 하는 데가 기표소고, 투표소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 투표 용지는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좀 천연 기념물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다른 뉴스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뭐 수십 번 보여드렸습니다. 유언장이에요. 한 14년 동안 이 재판을 열었어요. 근데 한 번도 14년 동안에 판사, 재판을 여러 번 했어요. 1, 2, 3심까지. 그 어떤 판사도 이 유언장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이 유언장을 읽지 않고 그냥 원고, 저 사람이 승소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님인가 따님에게도 상속을 하고 아들에게도 상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3년 뒤에 그 여자분이 유언장, 여자분의 가족이 유언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법원에서는 맞아, 그 당신 집이야. 아버지가 그 여자분에게 주라는 유언장이야. 맞아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남자분이. 동생일 겁니다. 남자분이 동생인가? 근데 법원에서는 이 유언장 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줬어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유언장을 보고 판사님 좀 읽어봐 주십시오. 제발, 플리즈. 제발 좀 이 유언장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문서 검증이 있었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억울합니다. 제발, 판사님들이 제발, 플리즈, 제발 이 유언장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공판이, 문서 검증이 어제 14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실에서 있었어요. 제가 갔습니다. 갔어요. 자, 이제 피고 측 변호인이 부탁했어요. 자, 딴 거 그만두시고요. 요거 세 번째 줄만 읽어주세요. 판사님께서 요 세 번째 줄만 읽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요 세 번째, 딴 거 14년 동안 어떤 판사도 읽어주질 않았어요. 판사님이 요것만 좀 읽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558호 법정에 이렇게 큰 스크린에다가 이걸 띄워놨어요. 그 판사는 3명이죠. 이제 재판장, 주심, 부심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글쎄, 대치동 요 세 번째 줄, 대치동 집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 스크린을 끄는 겁니다. 이 법정에 커다란 설계 스크린을 끄고, 이 재판장이, 주심이 여자분이었어요. 주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참,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면 한 3, 4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참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저는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재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요거는 대치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판사가 그랬어요. 대치동, 그 두 글자는 잘 안 보이네요. 판사가, 재판장이, 그 가로에 이거 유자라고 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끝에 자가 요게 다자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자, 어제 종합합니다. 이 유언장을 재판을 수십 번 했는데, 14년 동안. 그 어떤 판사도 이 유언장에 요 중요한 글자를 읽어보려고 노력한 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서울지방법원 558호의 판사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글자를 읽으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줬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대치동, 그 다음에 잘 안 보이고요. 유자, 가로 안에 유자이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자다. 그렇습니다. 라고 판사가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언장.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한다는 걸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어제 그 재판장이 그랬어요. 5월 초에 5월 1일인가 2일 날 선고 공판을 하겠답니다. 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께 제가 또 추적해서 보도해 드릴게요. 자, 자필유언장 사건은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14년 동안 5차례의 소송이 번복됐어요. 1차 소송 내지 4차 소송에서 1심 판사 3명, 2심 판사 3명, 3심 판사 4명, 합계 40명에 되는 판사, 대법관들이 12차례나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했지만 이 유언장을 읽고 판결을 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40명 판사 중에. 어제 14년 만에 지방법원 판사가 요거를 읽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 읽었어요. 그게 처음입니다. 5월 초에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유언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부모의 그 유언장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걸 판례를 내버려 놓어야 돼요. 유언장 보니까 대충 판사가 대충 그냥 판결해도 된다라고 판례를 남겨두든지, 외국처럼 한자 한자를 읽을 수 없으면 효력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외국처럼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니까 그냥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해도 된다든지 그 판례를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